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또 동아시아사 수업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네. 자, 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잠깐만 복습 빨리 하고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왕조가 이어지는 당시에 흉노조, 그리고 북방 지역의 유목민인 흉노, 그리고 동쪽에 우리 고조선, 그리고 일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거 했었죠. 우리 한 번만 빨리 복습해 보면은 중국의 3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 주나라 이후에 춘추 전국시대가 이어지고, 춘추 전국시대가 멸망을 하고 나서 춘추 전국시대를 동일한 국가 진나라 나왔었고, 진나라가 너무 가혹한 법치와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서 곧 멸망하고 말고 그 다음 나온 나라가 한나라가 중간에 외척 가문이었던 왕망에 의해서 신이 중간에 건국된 다음에 다시 한 왕족이었던 유수에 의해서 건국된 후한. 이 후한이 또 한번 외척이나 황간의 발호로, 이 사람들의 전횡으로 다시 한번 한이 멸망을 하고 호족들이었던 조조, 유비, 손건에 의한 삼국시대가 전개되는 시대가 위촉오의 삼국시대, 그 시대까지 배웠었죠. 그 시대가 중국 왕조의 큰 틀이라면 그 당시에 흉노족이 진을 공격하고 그래서 만실장성 쌓고, 그런 다음에 한과 흉노와의 관계, 고조 때, 한고조 유방 때 백등산 전투도 있었고, 우제 때 흉노 정벌이 이루어졌고, 장건도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었고, 그런 다음에 흉노의 특징들도 삼분할 통치가 이루어진다든지, 최상위의 군주인 선우 밑에 자연왕, 우현왕을 두어서 통치를 한 삼분할 통치든지, 자료에서는 황금머리 장식 이런 것들이 나오는 흉노의 상황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고조선이었죠.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4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부터 철기 문화를 수용해서 중국의 연나라와의 대결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성했다. 그리고 나중에 중국의 진한 교체기에 위만이 들어와서 이 위만이 고조선을 차지를 하고, 위만 조선 시기에 철기와 중개무역으로 엄청나게 번영을 했다. 그런 시기에 한 무제의 공격으로 중개무역의 이익을 갖고 있던 위만 조선이 그 이익을 한이 차지하고, 그리고 위만 조선과 흉노와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한이 공격하면서 우리 만주 한반도 지역에 한 사군이 설치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한 사군과의 부족간, 우리 토착 부족간이 대결하는 과정에서 초기 국가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이 건국되는 과정까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역에서는 한반도로부터 들어온 청동기, 철기, 벼농사 이런 걸 바탕으로 야요이 시대가 전개되는 거 배웠었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으로서 노국의 왕이 한나라에 조국을 보내면서 후한이었죠. 후한 광무제에 의해서 한위 노국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고, 금인 거기에 대한 도장도 제후왕으로서 임명한다는 도장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기원 후 3세기 무렵에 야마타이 국이 주변의 소국들을 병합을 하고 힘있고 여왕이 일정 정도 통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의 위나라, 위초고의 위나라와 교류를 해서 신위외왕이라고 하는 칭호도 받게 되었다. 거기까지 딱 했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는 이 이후에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는데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위진남북조는, 여러분 잠시만요, 이게 3번이 아니고, 자, 빨리 해보도록 합시다. 이때 시대를 인구이동이라고 하는데, 먼저 위진남북조 시대를 인구이동의 시대라고 또 해요. 자, 인구이동이 뭔지 먼저 인구이동의 전체적인 개관, 전체적인 틀부터 봅시다. 자, 인구이동 왜 일어날까요? 인구이동 먼저 환경적으로 왜 사람들이 이주를 할까요? 주로 중국사에서는 북쪽에 있는 유목민들이 중국 관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유형이 많은데, 주로 너무 추운 기후에 인해서 먹을 게 없어졌거나 기후의 변화나, 그리고 너무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해서 이제 경작지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생기는 인구 이동도 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게 있죠? 뭐 전쟁을 했을 수도 있고, 전쟁을 해서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침략을 받아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치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긴 정치 세력이 그 지역을 차지를 하고 패배한 정치 세력이 다른 지역으로 벗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인구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결과 인구 이동이 일어난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한 부족이 이제 다른 부족이 사는 지역으로 옮겨나게 되면은 기존에 살고 있던 토착민과 그리고 새로 이주해온 이주민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이주민 간의 갈등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있는 토착민들이 향유하던 문화가 있을 텐데 새로운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의 문화와 토착민들의 문화와 새로 들어온 이주민들의 문화가 결합되거나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중국사로 보면은 호한융합 문화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오랑캐 호자예요. 한은 중국의 전통적인 민족, 한족을 합쳐서 유목민들과 중국 한족의 융합된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죠. 자, 이게 전체적인 인구 이동인데 오늘은 이 인구 이동을 이게 전체적인 틀이라면 중국 사에서 인구 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거 지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빨리 필기하도록 해요. 자, 먼저 오늘 배울 거라고 했던 중국에서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전체적으로 중국 왕조의 틀을 좀 먼저 배워야겠죠. 우리 한, 상, 주, 추추전국 시대, 진, 한 이거 했듯이 그 이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위, 촉, 오, 우리 삼국지 봤죠, 여러분들? 선생님은 삼국지를 너무 좋아해서 삼국지 게임도 하고 삼국지 만화도 읽고 삼국지 소설은 당연히 읽었죠. 나간중의 삼국지 연의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해서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관우, 장비, 성권, 조조, 황충, 마초 이런 애들. 저 진짜 선생님도 삼국지 좋아하는데 어쨌든 자, 위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조가 건국을 했고 촉은 유비, 오는 손권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위나라의 조조의 아들이었던 조비가 나머지 촉과 오를 제거를 하고 당시에 있던 후한의 왕으로부터 왕위를 강제로 뺏어서 위나라의 조비가 통일한 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죠. 뭘로? 진으로 바꾸게 됩니다. 진입니다. 진. 자, 앞에 있는 진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진은 좀 한자가 다른 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똑같는데. 자, 그런데, 위나라의, 이제 진나라겠죠. 이 진나라의 대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사마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마의가 조실족, 조비의 후손들을 제거해버리고, 그 사마의가 권력을 차지한 상황에서 밑에 손자였던 사마염 때 위로부터 황제권을 이어받아서 진이라는 나라를 설립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진의 건국자는 사마염이겠죠. 사마염, 이때는 조비. 사마염이 위로부터 왕위를 받아서 진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진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주변국들 진의 이제 위초고를 통일을 하고 조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 측근 세력들에게 이제 땅을 나누어 주기 시작해요. 땅을. 근데 그때 군사권도 같이 나누어줘. 너희들 독자적으로 사병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군사권도 같이 나누어 주면서 지방을 통치하게 했죠. 그런데 이거는 반란의 씨앗이 되겠죠. 그래서 팔왕의 난이라고 하는 8개의 진나라 때 8개의 제후들이 군사를 일으키고 진 왕실을 공격할 정도로 엄청 혼란기였어요. 자, 진나라는 이를 막기 위해서
주민에 있던 유목민들, 특히 흉노족들을 용병으로 활용해요. 용병. 여러분들 용병이 뭔지 알죠? 정식 군인이 아니라 돈을 주고 고용한 군인이라고 보면 돼요. 이 유목민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이들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진은 이게 나중에 발목을 잡게 되죠. 이 용병에 의해서 진이 멸망을 하고 말아요. 이 시대를 북쪽에서 온 5호, 이 유목민 중에 5호 5개의 중국에서 말하는 오랑캐족이 있었거든요. 흉노족, 선미족, 저족, 갈족, 강족, 이런 중국인들이 말하는 오랑캐 민족이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 이 5개의 오랑캐 호자예요. 5개의 오랑캐가 16개의 국가를 세우는 5호 16국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적 무대는 지금 다 화북지방이에요. 화북지방. 여러분들 화북지방이 어딘 줄 알죠? 황하강 이북지역. 황허강 어딘 줄 알죠? 황허강 이북지역이 5호 16국의 무대가 되는 시대예요. 자, 이 진나라는 이 5호 16국의 공격으로 멸망하고 말고 이 나라는 이 사마씨들이 동남쪽으로, 중국의 동남쪽 창장강유역으로 이동을 해서 또다시 진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진을 이후의 진과 구분하기 위해서 서진, 이때의 진을 동진, 동쪽에 있는 진이라고 해서 동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큰 틀이에요. 지금 위촉 5에서 진이 나오고 이 진이 5호 16국 오랑캐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들이 5호 16국을 세우고 이 진나라는 동쪽으로 가서 남동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진을 건국했다라고 하는데 이 5호 16국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동일한 국가가 바로 아까 5호가 흉노, 선비, 저족, 갈족, 강족이라고 하는 오랑캐 민족들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 선비족이었던 선비족이 이를 통일을 하고 그들이 북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북위는 나중에 동쪽의 위와 서쪽의 위로 나누어지고 이 나라들이 이름이 또 바뀌어서 북제, 북주라는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기를 5호 16국의 시대라고 하고 이후에 이 시대까지 합쳐서 위진, 남, 북조의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합니다. 자, 이 진나라는 계속해서 무력을 가진 장군들에 의해서 권력이 바뀌면서 동진, 송, 제, 양, 진으로 국가 이름이 계속해서 바뀌게 돼요. 지금 나라들만 해도 여기 16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총 21개. 하나, 둘, 셋, 넷, 다 26개의 국가가 이렇게 난립하던 시기를 위진. 보이죠? 위나라, 진나라, 그리고 남쪽에 있는 국가들, 남조, 북쪽에 있는 국가들, 북조.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위진남북조라고 하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중국에서 유목민들이 중국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생기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원에서 중국의 인구 이동 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는 이게 큰 틀로 잡아놓은 상황에서 5호 16국은 어딘지 중요한 여기서 나오는 북위를 중심으로 볼 거고 5호 16국 대충 이게 북조는 개괄적으로, 남조도 개괄적으로 볼 거고 이를 통일했기 때문에 북이 중요하게 볼 거고 최종적으로 이를 통일했던 북주에서 나왔던 양견, 북주의 외척이었던 양견이 세운 수나라, 수나라를 중요하게 볼 거고 수는 곧 멸망하고 말고 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볼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지금은 이 위진 남북조 시기의 시작, 북조 그리고 남조 이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북조부터 보도록 할게요. 북조 여러분들 이 위에 개괄적인 중국 왕조 연표 꼭 외울 수 있도록 해요. 자, 먼저 화북지역, 황하 이북, 황허강 이북지역, 황허지역, 이 지역이 북조라고 해요. 북쪽에 있는 왕조라고 해서 여기는 유목민들의 역사가 되겠죠. 아까 들어온 흉노, 선비, 저족, 갈족, 강족들 이런
흉노, 선비, 조족, 갈족, 강족 이런 유목민들 중국인들이 말하는 오랑캐의 역사가 되겠죠. 이들 참 적어볼게요. 흉노, 선비가 대표적인 유목민들이다. 이들은 농경 지역으로 이주를 많이 했어요. 왜? 유목민들의 특성상 그들은 농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관내의 농경 지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이겠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진나라에서 용병 생활을 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까 사마염이 세운 진나라의 내분을 틈타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5호가 펴온 16개의 나라. 알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5세기에 선비족 출신이었던 탁발씨에 의해서 북위가 건국이 되면서 이들이 5호 16국의 북조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북조. 알겠죠? 북조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자세하게 알지 말고. 자, 화북 지역에는 북조라고 한다. 이들은 유목민들이며 대표적으로 흉노족과 선미족이 있다. 그들은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 농경 지역으로 남쪽으로 이주를 했고 용병 생활을 하다가 진나라가 내분을 겪는 것을 틈타서 건국하였다.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16개의 국가를 5호.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들은 선비족에 의해서 북위가 생기게 되면서 북조가 통일이 되었다. 5세기에.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 두 번째 강남 지역을 보도록 합시다. 이 지역을 남조라고 하는데 여기가 유목민의 역사라고 여기는 한족의 역사겠죠. 중국의 고유 민족들 한족. 자, 이들은 5호의 남하로 인해서 그죠? 5호 흉노, 선비, 조족, 갈족, 강족이 저 유목민 지역에서 중국 화북 지역으로 이주를 함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강남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한족들이 남하로 해서 강남에 창장강 이남에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했고 이후에 송, 제, 양, 진나라를 차례적으로 건국을 하게 되죠.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본토를 찾기 위해 북조와 대립하였으며 그리고 자신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들에 의해서 강남이 최대 곡창지역으로 바뀌게 되죠. 강남 지역에 얘기 나중에 배울 건데 소호숙 천하족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중국의 소호 지방이 지금 풍족하면은 거기서 쌀이 많이 나오면 천하가 족할 정도로 쌀이 많이 나온다. 중국에서 일개 지역 한 지역만 쌀이 많이 나와도 천하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강남이 많이 개발이 돼요. 자, 이때 이미 나오는 나중에 송대인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 자, 어쨌든 지금 위진 남북조 시대에 위나라, 진나라 그 이후에 진이 멸망하고 남북조,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에 각각 어떤 상황이었는지 북조 지역은 유목민의 역사, 남조 지역은 한족의 역사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 시기에 이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기에 우리 한반도, 우리 지역인 한반도 만주 지역 그리고 일본은 어떤 인구 이동이 있었는지 빨리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죠? 자, 그래도 우리 조금만 힘내서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오늘 많이 안 할 거예요. 자, 오늘 지금은 이제 아까 중국에서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와 일본, 만주까지 포함해서 일본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 봅시다. 먼저 한반도 만주 지역에서는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어요. 자, 이미 위만에 이 주가
일어났었죠. 위만의 이주. 위만이 어디서 왔었죠? 중국 지역에서 왔었죠. 진한 교체기에 위만이 들어와서 고조선, 단군조선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건국을 했죠. 그래서 고조선의 집권을 하게 돼서 이 이후 시대를 위만조선이라고 하고, 그 기존에 있던 단군의 후예였던 이 사람 준왕은 위만에 의해서 고조선을 뺏기게 되고, 이 준왕은 남하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자, 그래서 이때 고조선 지역에 있던 유민들이 많이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 배웠었죠. 이들이 이후에 등장하는 진국, 위에 위만 조선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한나라가 있었고, 여기서 중개무역을 하게 되는, 한나라와 거래를 하게 되는 위만조선을 통해서 그 나라가 진국인데, 이 준왕이 남하해서 한반도 남부에 진국을 세웠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아직 정확한 자료는 없고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이죠.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부여, 이후에 한 사군이 설치가 되고, 이 한 사군과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공격한 이후에 이 위만조선 지역에 한 사군이 설치되고, 이 한 사군 대표적으로 뭐 낭랑, 임번, 진번, 임둔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족들이 국가를 형성했다고 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였던 부여, 송화강 유역의 부여, 이 부여의 일족 중에서 주몽이 건국한 나라가 고구려죠. 알죠? 부여의 왕이었던 당시 왕이었던 금와 그의 아들이 대소가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고, 셋째 아들이 아마 주몽이었을 거예요. 자,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 것이란 걸 알고 유민들, 백성들을 이끌고 졸본성, 위에 송화강 유역에서 아래에 있는 졸본성 유역으로 내려왔죠. 압록강 유역으로, 졸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공국했던 나라가 고구려였죠. 자, 그리고 백제, 그 일부 세력이, 고구려의 일부 세력 누구였죠? 비류하고 온조하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비류하고 온조, 이 사람들도 다 고구려 소선호의 아들이라고 하죠. 자, 이 비류와 온조가 고구려 왕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건국한 곳이 백제였죠. 지금의 수도 서울이 있는 곳에. 자, 여기서 고구려의 유이민, 고구려로부터 내려온 유이민과 한성 지역에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지금 잠실, 우리 롯데타워 가면 있는 거기 백제의 옛 몽촌토성 있죠. 거기가 백제의 대표적인 토성인데, 그 지역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이런 토착민들 간에 결합이 이루어졌겠죠. 고구려에서 내려온 세력과 기존의 한양에 있는 세력이 결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인구 이동이 부여에서 고구려로, 고구려에서 백제로 인구 이동이 이루어졌고, 또 백제 유민 중에 일부가 외로 건너가서 이후에 야마타이국, 이후에 등장하는 야마토 정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일본 문화가 꽃피었던 아스카 문화, 비조 문화라고 하는데, 이 아스카 문화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백제예요. 이 도레인들이 융성시킨 문화, 도레인, 바다 건너서 온 사람들, 일본인이 도레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백제 사람들을 일컬을 거예요. 바다 건널 도자, 올 레자 쓰는 이 도레인들에 의해서 융성된 문화, 아스카 문화도 이 백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자, 한반도 일본에서 인구 이동은 크게 위만 조선이 이주해 오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위만이 고조선을 집권하면서 준왕이 남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위만 조선이 한의 공격을 받아서
생긴 한 사군과의 대결하는 과정에서 부족들이 연합해서 생겼던 초기 국가 부여, 그렇죠. 이 부여 중에서 부여 일족 중에서 중홍 일족이 떨어져 나와서 그 유민들이 고구려를 건국을 하고 압록강에 또 일부는 고구려 민족 중에 일부는 또 한반도로 한반도 남부 지역, 중부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백제를 건국을 하게 되고 또 백제 유민들은 외로 건너가서 일본의 아스카 문화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 여기까지가 한반도 일본 지역의 인구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구 이동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후에 아까 배웠던 남북조를 통일한 남북조에서 북조를 통일한 북위, 그쵸? 그리고 이후에 이 남북조를 모두 통일하게 되는 이를 중심으로 또 주변국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걸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간에는 중국의 전체적으로 인구 이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인구 이동의 결과가 또 어땠는지, 중국의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위진 남북조 시기에는 어떤 왕조가 있었는지 연표 흐름대로 쭉 보았고, 그런 다음에 북조의 위진 남북조 시기에 북조의 상황들 두 줄 정도 배웠고, 남조의 상황들 두 줄 정도로 배웠죠. 그런 다음에 우리 중국이 위진 남북조 시기에 우리나라 한반도 만주 지역과 일본에서는 어떤 인구 이동이 있었는지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자, 이제부터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습지, 개념 확인 및 출석 확인 문제 빨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 건의사항 같은 거 있거나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선생님이 댓글을 열어놓을 테니까 댓글을 적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문자로 주세요. 너무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